사회자 동지 모두 주장 동지가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빈곤 연대 활동 홈리스 행동가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전남대 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연사분들이 저희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5분이나 정체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요. 감사의 박수 보내면서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연사분들이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오른쪽 편에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홈리스 행동에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전직 홈리스 박용수입니다. 저는 홈리스 인권지킴이 활동가고요. 이제 별명은 짱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활동하는 범위가 용산역 광장, 그리고 대합실, 그리고 용산역 밑에 있는 텐트촌, 거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가가지고서 여기 홈리스 분들 케어하고 있는 김보봉입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홈리스 행동에서 상임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이 형진이라고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홈리스 야하게 그냥 순수한 홈리스 에버그랜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리스 야하게 이계사입니다. 본명은 이계사고 거기 애명은 로즈마리입니다. 저희 단체 소개부터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홈리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보통 거리에 서울역 이런 등지에 이제 나오는 이제 거리에서 생활하시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노숙인이라고 하죠. 노숙자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저희는 이제 거리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권 개념 중에 이제 적정 주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살기에 적정한 주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적정 주거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고시원이 이제 고시 보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이제 유지해 가야 되는 공간이 된지 굉장히 오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러는 이제 PC방이나 찜질방 이런 데를 이제 전전하면서 그런 곳을 이제 다중이용업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어쨌든 삶을 이어가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노숙인 쉼터라고 하죠. 시설에서 이제 시설 이용하시면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리 홈리스 요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홈리스라는 개념을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홈리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운동단체이고 어쨌든 홈리스 대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홈리스 대중들의 어떤 조직된 힘으로써 어쨌든 이런 어떤 빈곤과 그런 홈리스 상태, 그러니까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어떤 주거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들을, 그런 현실들을 이제 바꿔나가기 위해서 여러 이제 조직 활동들,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장 활동들, 정책 대응 활동들 이런 거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소개를 다 조금씩 해주셨는데요. 이제 인권지킴이라고 이제 아까 여기 계신 짱가님이 인권지킴이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권지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주력 어떤 현장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직접 저희 이제 영어로 아웃리치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뭐 이런 말들 유행하잖아요.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거리에 계신 분들의 어떤 문제나 요구들, 필요들 이런 것들 직접 듣고, 또 어쨌든 저희의 입장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싸워나가기 위한 어떤 동지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이랑 용산역을 이제 매주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인권지킴이 활동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한편 이제 어쨌든 어떤 가난이나
거 이제 홈리스 상황에 처하기 전에 이제 어쨌든 그 임노동의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교육 기회를 이제 제대로 받지 교육 기회를 제대로 이제 받지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박탈당했던 교육의 권리, 그다음 문화적인 권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어떤 박탈된 권리들을 이제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홈리스 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 야학에서 뭐 한글 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리 교실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권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이제 박탈되어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특히 이제 주어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의 이제 인권지킴이 활동,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권지킴이 하면서 만난 당사자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만났다가 이제 좀 이런 조직이 돼서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 계신 그 박용수님, 지금은 저희 홈리스 행동의 회원이신데요. 이분 역시 이렇게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와 처음 만났고 그러면서 지원연계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열악한 어떤 노숙인 복지 시스템, 정부와 지자체가 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문제들을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체득하시고 거기서 이제 같이 싸워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지금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거리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요. 홈리스 야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학에서 수강하시면서 두 분 다 굉장히 오래 되셨습니다. 저희랑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 되셨고 또 굉장히 발언들도 굉장히 씩씩하게 잘해주시는 분들이라 아마 이따가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듣고 싶은 얘기들 다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와 함께 홈리스 행동이 어떤 행동을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단체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담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온 정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질문을 다 마치고 나서 플로우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제 학생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정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조금 민감하고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좀 노숙 상황, 거리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누구부터 얘기하실래요? 누가 먼저 얘기해? 내가? 여기 걸렸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신지 몰랐네.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2000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서 집사람하고서 이혼하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길거리로 좀 흘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부류가 한 3부류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개인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망해서 빚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건설 인력 때문에 건설 인력 일하다가 일거리가 줄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어렸을 때나 부모님의 이렇게 폭행이나 폭언이나 가정 분화로 해가지고서 한 13살 때부터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신 분들도 저도 꽤 많이 봤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참 참 편했어요. 근데 그 편안한 말이 뭐냐면은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길바닥 생활, 노숙 생활은 딱 그냥 한 달만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늪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딱 석 달 지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는 참 사람들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IMF 터지고 나서 뭐 저기 구호단체 해가지고 뭐 그냥 교회나 그런 데서 뭐 일반적으로 식사 같은 거 대접해 주시는 분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것도 구제비 명목을 해서 한 월요일부터 빼놓고 화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코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명 짤짤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용어로는 짤짤이. 그리고서 그렇게 돌면은 보통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5시간 6시간 돌면 한 4, 5만 원 정도 그렇게 돈 벌고서 그렇게 뭐 생활이 됐었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바깥하고 완전히 뭐 동떨어지더라고요. 사람도 그때 되면 이제 막 완전히 몸도 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생활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못 끊듯이 노숙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하나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완전히 일반인들하고 동떨어지는 자기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생활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정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시면 아마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뭐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노숙하시는 분들, 길거리에 가서 뭐 술 먹고서 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뭐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다라고 편견도 좀 많이 갖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통하면서 좀 노숙하시는 분들 편견 좀 조금이라도 좀 좋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을 텐데 혹시 또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도 IMF 때부터 노숙하게 된 게 아니라 그땐 저는 오히려 직장 생활을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이제 주거 겸할 수 있는 가게를 얻어서 구상을 했어요. 뭘 좀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자본을 조금 갖추고 구상을 하는 도중에 IMF 뉴스 보고 조금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 우리가 금이 세계 국제 금융 갖추려면 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노다지 사건처럼 이렇게 다 속국으로 패여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금이 모자라서 IMF 당한 사건 이후 이제 노숙자들이 막 늘어나고 사업 실패자들이 막 늘어나고 겨우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이제 겨우 턱걸이로 넘어갔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저렇게 경제 빈곤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몰랐어요. 정말 왜 노숙자는 왜 저렇게 길바닥에 늘어져 있는 것일까? 어떻게든지 하면 살면 될 텐데 막 이런 막말로 좀 거만하다 할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무슨 사업을 할까 구상하다가 이제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건물주한테 사기를 너무 완벽하게 당했고 법적으로 투쟁해보려고 하는 그걸 눈치채고 정말 아주 교활한 사람을 사서 사줘였고 제가 아주 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증거니 뭐 자본 다 빼가고 저도 겨우 죽지 못해서 살아날 정도로 감금 폭행까지 당했었어요. 그 후유증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정말 권력자들을 등에 짊어진 무시무시한 범죄자한테 당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리 뒤에 가서 당한 걸 호소해도 그게 안 되던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이게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고 증거를 이미 걔네들이 다 패가고 그런 상태에서 몸이
그 전신 폭행당하고 그런 허트러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법에 아무리 호소해봤자 그냥 걔네들 벌써 다 짜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지금 이제서 겨우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생각하기도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트라우마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그 말을 벌써 시작할 때 생각을 할 때 벌써 막 숨이 칵칵 막힐 것 같은 그런 분노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야. 그 적나라한 그 범죄 그러니까 권력을 등에 낀 그 범죄자들의 그 완벽한 정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죽을까 살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그 시점에서 정말 저는 정말 내가 그 IMF 사건 터졌을 때 비웃었던 그거를 그때 제가 반성했어요. 사람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돼봐야지만 아는 그런 패배자의 그 현실을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 망가진 다친 몸으로 거의 고문을 며칠 당한 몸으로 공중전화 박스 붙잡고 경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그 공중전화에 있는 책을 뒤져서 시설을 알아봤어요. 시설. 그래서 처음 내가 고른 게 그 와중에 중앙대학교에서 부설 복지관을 하고 있었는데 봉천동에 거기에 이제 그 여성 쉼터를 같이 합니다. 그럼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를 전화를 해서 일주일 테스트 기간이 있다. 일주일이라서 2주일 기간 같이 살 수 있는 너무 심한 정신 장애인가 아닌가 살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통과됐어요. 살면서 통과하고 보통 사람들 그 기한이 1년인데 옆에 있는 언니도 같이 거기서 만난 언니예요. 네. 근데 저는 좀 기한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제 사회 경험이 너무 없고 그런 어떤 절대 빈곤에 처해보질 않았고 거기서도 돈벌이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그 신문을 날마다 보면서 그런 시설 안에서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해서 동사무소에 그것만 해놓고 그게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무슨 돈 버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봉사만 했어요. 봉사. 그 안에 자체 청소 뭐 이런 걸로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다 속임수였어요. 그냥 말하자면은 노동력 갈취 뭐 이런 그런 거 당하다가 나중에는 한 1년 넘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걸 없애려고 국가에서 알고 봤더니 강권에서 강제로 그걸 했었어요. 운영을.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불만이 너무 많아갖고 빨리 없애자. 그러니까 저런 빈곤자들 중엔 정신 이상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이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없애는 방책으로 사람들을 다 트집을 잡아갖고 강제로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걔네도 오래 버텼던 편이었어요. 또 그런 걸 모르고 한 1년 이상 버티다가 저도 그런 어떤 속임수에 그 사람들이 엮는 어떤 거에 걸려서 그냥 길바닥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냥 맨주먹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으로 대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트집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짜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대항한 것 뿐인데 정당방인데 그걸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로 엮어갖고 강제로 길바닥으로 내몰아가지고 그때부터 노숙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숙이 뭔지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제일 노숙하면서 우리가 힘든 게 전신 피로예요. 이제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보면 전신에 힘이 빠지고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프고 그 살던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도 못하고 어떻게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피곤하면 어디 구석을 찾아서 졸게 돼요. 졸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제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망가져 가요.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파지 줍는 거 할머니도 보고 이거 주스면 돈 돼요. 그걸로 돈 된다고. 그래서 파지를 줍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망가져요. 전시 더 그나마 더 망가져갖고 지금 이제 현재 무릎까지 진짜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힘든 사건에 직면한 사람들한테 체험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이 노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글자 그대로 이슬 맞고 자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노숙을 주거 아닌 변태하우스라든가 뭐 그런 데 사는 사람도 법적으로 다 노숙으로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쪽방, 고시원. 그런데 진짜 그나마도 못 들어가서 길바닥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게 진짜 노숙자인데 그렇게 되면요 심신이 다 망가져버려요. 다 망가져갖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늪에 빠진 식으로 돼요. 그래서 혼자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역 이제 배가 고파서 결국 서울역을 가게 되고 거기에 불황자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당해요. 여자 혼자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면 그 사람들 이제 그 중에는 불황자들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 불황자들한테 많이 당하고 거기서 아울리치 하는 분들이 쪽방에 겨우 이제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쪽방의 실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겉에만 봐도 몰라요. 여자 혼자 사는 그 주거가 쪽방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다 버리고 나왔어요. 한 몇 달? 한 6개월? 6개월을 겨우겨우 그것도 이제 밤에 뛰쳐나왔고 햄버거 집에서 졸다가 옷이나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화장실 문을 다 열어 제끼고 그 말하자면 파파로치랄까 혼자 사는 여자들을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좀 불량배랄까 그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피해를 낳고 거기에 상처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심신의 상처가 깊어지고 현실적으로는 더 그 늪에서 혼자 헤어나기 힘든 그런 실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간접학습이랄까 이런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만하라는 사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준비 없이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 문제예요. 주거인데 국가에서는 뭐 다 했는데 걔네들이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 복지의 줄을 못 잡을 뿐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가서 부딪혀 보면 너무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 현실적으로 너무 심신이 다 망가진 사람이 쪽방에 들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여자 혼자. 제가 어떻게 살아보려다 도저히 못 살고 그냥 맨발로 나온 당사자예요. 지금도 그 살았던 집에 있는 방이 다 어저께 인터뷰하면서 다 찍어갔는데 진짜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남의 말은 쉽게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까지는 할지 몰라도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너무나 정말 사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겪었어요. 뇌진탕으로 옆에 방 사람이 둘이나 죽어 나갔어요. 그건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사건인데 그냥 뇌진탕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행으로 돌연사도 아니고 뇌진탕이었는데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불량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특히 여자들은 강제로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다 갈취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수급도 포기하고 도망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분도 있고 좀 그래요. 험해요. 근데 이런 거를 취재도 안 하고 방송에 타질 않아요. 네. 복지가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그 일선에 수고하신 분들의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근데 이런 걸 과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 되고 있는 부분 피해자들은 지금 수두룩하니 피해를 당하고 완전히 그 고통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자기들이 강아지 부리듯 이제 이렇게 줄 매달아서 따라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만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해서 인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이제 오늘은 준비 없이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 더 다양하게 경험하신 분을
때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재개발 지구라고 하는데 제가 한 4년 살았더니 그 뭐 소문에 뭐 2월달까지 뭐 나가라 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나갔는데 혼자만 살았어요. 전기도 끊고 물도 없고 껌껌한데 살아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어느 역으로 나가라. 그래서 다 헐리고 귀도 막 뭘로 건드려놔가지고 막 물도 줄줄 새고 껌껌하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텅 비었죠. 막 철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그래도 있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빨랑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여부를 갔어요. 그래서 그게 된 것이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진짜 처음에는 몰랐죠. 뭣도 모르고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지나다닐 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횟수를 오래되고 하니까 부끄러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짐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저런 짐을 왜 저렇게 들고 다니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횟수가 오래되니까 짐도 많이 늘어나고 또 나이도 먹으니까 몸도 막 아프고 또 기억력도 맨날 동서남북 가서 잠을 자고 짐을 두니까 기억력도 뭐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쪽에서 짐 쳐라 빨랑 쳐라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리겠다 저쪽도 짐 갖다 맡긴 거 그거 안 되겠다 갖다 버린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짐가에서 이제 또 잠자리도 없어서 또 뭐 어디 교회나 무슨 기도원에 가서 이제 또 잠을 자고 하는데 밤늦게 가서 아침에 나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사무실로. 그러더니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 질문하면서 그거 이제 기도원에 자면 뭐 돈 내는 거 있대요. 회비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안 내서 그거를 지금 다 낼 거냐.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안 받을 테니까 다음에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짐을 잔뜩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안 오겠다고 그랬더니 몇 번 다짐을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잠자리 걱정 짐 어디다 두면 누가 가져가지 않나. 짐도 맨날 잊어버려서 잊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또 우리가 밥을 또 무료급식 써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말을 남자들이 다 해요.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그냥 XX가 근질근질해서 집에 못 있고 나왔다 그러고 밥을 먹으러 가서 줄을 서면서 헐소리를 다 하고 막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여자만 보면 무슨 한이 맺힌 사람처럼 막 욕설을 퍼버대요. 그런데 그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안 가려고 해도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펴가면서 또 가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게 되고 또 맨날 잠자리 걱정하고 또 짐을 어디다 여기저기 뒀으니까 빨랑 치워가라 뭐 하나. 그래서 그 짐에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어서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짐을 그걸 치라고 했으니까 그걸 쳐야 되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무슨 계획을 해서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뭐 잊어버려도 또 버리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도대체 그거 맨날 짐이라고 해봤자 어디다 둬봤자 내가 챙기지도 못하고 간수도 못하면서 맨 여기저기 있고 걱정만 하고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 가서 있어도 또 먹는 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여기로 가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나이는 먹고 했는데 진짜 이것은 뭐라 할까 노숙은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정말 자기가 근로를 하든지 뭘 해서든지 자기가 생활을 하고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 또 어려운 얘기셨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또 여성 홈리스로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간담회 도중에 영상을 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홈리스 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간담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